안녕하세요. 추상대 수학 13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갈로아 이론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소위 말해서 단순 확대체가 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유한체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한체는 그 위수가 P의 m승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한체는 항상 표수 개념이 있어서 그 표수에 해당하는 부분체 ZP를 가지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 사실 알고 봤더니만 이 유한체는 x의 p의 m 파워 마이너스 x의 zp 위에서의 분해체였습니다. 예. 그래서 분해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임의의 기하당식의 근은 항상 그 분해체 안에 있다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유한체인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단원군의 성질이 아주 특이했었는데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원소로 생성되는 순환군이었어요. 그럴 때 이 곱셈 구조만 봤을 때 얘가 소위 말하는 원시 원소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알고 보면 이 F는 다시 이해하면 ZP 위에서 벡터 스페이스로서 봤을 때 차원이 M이었는데요. 이 차원은 사실 이 F가 ZP에 A만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단순 확대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 M은 다름 아니라 A에 대한 ZP 위에서의 기하당식의 디그리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이 기하당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근들도 여전히 F 안에 있을 텐데요. 분해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근들이 A의 파워골, P 파워골인 것들로 표시된다는 것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기억하실 거는요. 이때 요 A를 원시 원소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조 기하당식은 특별하게 즉 원시 원소에 대한 기하당식은 원시당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것은 차수가 m인 기하당식 중에서 원시당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시 설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단순 확대체가 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분류 확대체의 뜻을 살펴보고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시 원소 정리를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리를 한번 스테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확대체의 장점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기본적으로 차원 계산, 그렇죠. 단순 확대체가 있으면 이제 F 위에 어떤 F 알파라는 단순 확대체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차원 계산은 사실은 알파의 대수적 특징에 완전히 의존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알파에 대한 기하당식의 차수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동형 확장 사상에 대한 부분도 역시 기하당식에 대한 정보로 축약됐었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알파라는 기하당식하고 베타라는 기하당식이 요거에 대한 두 개의 기하당식이 일치하면 그러면 F 알파와 F 베타 사이에 이 소위 말하는 확장 사상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확장이냐면 항등함수 있죠. F에서의 항등함수 아이덴티티 하기를 such that 하기를 이 확장 함수는 알파를 정확하게 베타로 보내는 그런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 확대체의 장점은 차원 계산이나 동형사상 확장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다 기하당식 문제로 전환해 준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단순 확대체가 될 하나의 충분 조건을요. 주어진 방정식의 해의 중복도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근데 근해 중복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주 단어, 소위 말하는 분해체에 어떤 대수적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복도가 없는 상황을 더 소위 말하는 이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복도가 있는 문제가 분해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q 위에서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었어요. 그거의 분해체는 정확하게 q 루트 2죠. 그런데 다음과 같이 gx를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주더라도요, 그것의 분해체는 여전히 뭐예요? 이 중복도 2가 영향을 주지 못하죠. 여전히 분해체는 q 루트 2예요. 왜냐하면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해서 중복도는 영향을 못 주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fx에 대한 차수가 사실은 분해체 차원하고 일치했어요. 그런데 k'인 경우에는 어때요? gx의 차수가 지금 4이기 때문에 요거의 차수가 차원 2였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들을 배제하고 싶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수적 중복도를 지금 없는 경우들만 논의하는 게 우리의 이상적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학대체라고 이제 용어로 붙이는데요. 그럼 분리학대체의 뜻은 뭐냐면요, 어떤 다항식에 대해서 그것의 분해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존재하고 유일하죠. 그랬을 때 그 분해체 안에서 근을 들여다보니까 모두 다 당근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fx가 x-α1, x-α2, x-α3 이와 같이 인수분해 된다면 소위 말해서 αi랑 αj는 달라요. 이렇게 될 때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분해체에서 당근만을 갖고, 이때 우리가 이런 다항식을 분리다항식, separable polynomial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한학대체를 생각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기하학다항식에 대한 개념이 있겠죠. 예, 유한학대체면 대수적 학대체니까요. 그랬을 때 이 기하학다항식이 분리다항식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원소 U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리원소, separable element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질이 임의의 K 안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성립하면, 그러면 우리가 K를 F 위에서 분리 확대체라고, 분리 유한, 그러니까 유한 차원이면서 분리 확대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내가 픽업했던 U 있잖아요. 이 U는 사실은 처음 주어졌던 확대체 K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것의 기하학다항식은 F 위에서만 정의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하학다항식에 대한 분해체 역시 K와 큰 관련이 없이 설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대수적 원소에 대해서 그 대수적 원소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의 분해체를 생각하는 문제는 처음 주어지게 되는 체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리학대체의 개념을 정의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당장 지난주에 배웠던 유한체가 분리학대체입니다. 실제로 ZP 위의 다항식으로 얘를 쳐다보게 되면 얘는 분리학대체입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요, 그게 소위 말해서 기하학다항식이 분리다항식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이 A에 대해서요, 이 소위 말하는 요 방정식의 근이 몇 개예요? 정확하게 P의 M승 개 있고 그것이 곧 K의 모든 원소가 되겠죠. 그러므로 서로 다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 A에 대한 기하학다항식을 생각하면 그것은 물론 뭐의 약수예요? 약원이죠. X의 Pm-X죠.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근이 모두 다르잖아요. 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하학다항식의 모든 근들도 K 안에 있는데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분리다항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유한체는 모두 다 분리학대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확대체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유한차원 확대체입니다. K가 F 위에서 분리학대체예요.
그리고 이면 그러면 K는 E 위에서도 분리학대체고요. 또 동시에 E는 F 위에서도 분리학대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증명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1번 지금 나에게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E 위에서 분리학대인 거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하당식을 E 위에서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E는 이미 F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F 위에서의 기하당식의 약수가 되겠죠. 그런데 내 가정에 의하면 K가 이미 F 위에서 분리확대체니까 이것이 뭐예요? 분리당식이죠. 그것의 분해체 안에서 모두 당근이에요. 그렇다면 이 또한 이것의 약원이니까 그 분해체 안에서 들여다봤을 때 얘도 뭐예요? 분리당식이죠. 쉽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냥 서로 다른 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의 약원들도 서로 다른 근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해서 따라서 뭐라고요? U는 뭐라고? E 위에서 분리원소인 거죠. 예. 두 번째 거는요. E가 F 위에서 분리당식이래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임의의 U를 E에서 가지고 와요. 그런데 U는 E 안에 있는데 E는 K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따라서 U에 대한 뭐죠? 이 기하당식을 F 위에서 들여다보는 건데 이게 우리 전체 과정에 의해서 이미 분리당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E는 F 위에서 분리확대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명제에 대해서 명제의 역도 성립합니다. 뭐냐면 E가 F 위에서 분리학되고 K가 E 위에서 분리학되면 K는 F 위에서도 분리학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차원 정리처럼 단계별로 분리학되면 전체가 분리학된대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이건 갈로아 이론을 배우는 다음 학기 때 다른 정리 중에 하나로 유도하는 걸로 넘기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리당식인 걸 확인하는 것은 언뜻 생각해봐도 분해체 안에서 모든 근이 다 다르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당식의 미분 개념을 이용하면 하나의 충분 조건을 만드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식의 미분은요, 첫째, 소위 말해서 단항식에 대해서는 개수 C가 있으면 C를 앞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다항식의 미분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단항식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는 각각으로 미분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임의의 다항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항식의 미분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만약에 상수 다항식이다 그러면 이것은 x의 영승이 되니까 우리의 이해는 얘를 미분하는 것은 그냥 상수를 미분하는 걸로 0이라고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미분에서 가장 핵심적 성질 중에 하나는요, 다름 아니라 곱함수의 미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개의 다항식을 전개하여 낱낱이 미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라이프니츠 규칙이 만족됩니다. 즉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걸 곱하고요. 앞에 건 두고 뒤에 건 미분하는 형태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린 지금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초월함수나 해석함수 따위의 미분이 아니라 오직 다항식들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미분하는 걸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것의 기하적 의미 등을 생각할 저희 말하는 여지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논의를 진행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분리다항식이 충분 조건을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fx가 있어요. 그랬을 때 걔네 미분한 게 0다항식은 아니에요. 0이 아니다가 아니고 0다항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고 또 동시에 fx하고 fx의 미분한 것에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러면 fx는 분리다항식이랍니다.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과정을 이용하는데 배주 등식을 가지고 옵니다.
배주등식에 의하면 우리가 공통인수가 없으니까 다음과 같은 등식이 만족되도록 1, 정확히 말하면 상수라고 쓰면 되죠. in 어떤 sxtx가 여기에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배주등식은 연분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수에 따라서 뭐죠? 연분수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배주등식 자체는 어디에서도 성립하는 거냐면 fx와 fx의 곱의 분해체에서도 요 배주등식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맞죠? 예? 나머지 정리는 어차피 나머지 못과 나머지를 유일하게 제한하니까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x하고 f'x는 오버 k 분해체를 k라고 했습니다. k 위에서도 뭐예요? 공통근이 없죠. 예. 공통인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고 하면 여기에 공통인수가 들어가게 되면 왼쪽이 x-알파 꼴로 묶일 테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부정해 가지고요. 만약에 자 fx가 x-u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복도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같이 분해체에서 인수분해 된다고 합시다. m이 2 이상입니다. 중복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의 미분을 라이프니츠 룰에 따라서 미분을 해보시면 f'x는 m의 x-u의 m-1의 px x-u의 m의 p'x로 쓸 수 있겠죠. 소위 말해서 곱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런데 x-u의 m-1 이렇게 묶어주면 자, 어떻게 되죠? 요게 뭐가 돼요? f'x에도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뭐야? x-u의 m-1은 f의 인수이면서 f'x의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m 2 이상이니까 요 값이 뭐예요? m-1은 1 이상이라서 공통인 게 있게 되네요. 그것은 모순이죠. 지금 우리가 공통인수가 분해체에서조차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다음 이 명제의 역도 성립해요. 만약에 fx하고 f'x의 공통인수를 요거라고 합시다. 즉 다시 말하자면 fx가 분리다항식이면 얘네의 공통인수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통인수가 상수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규律법을 써서 px라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두 개의 곱에 대한 분해체 안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공통인수가 있다는 말은 디그리가 얼마예요? 1 이상으로서 있다는 뜻이죠. 근데 분해체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정확히 이 px의 근을 하나 생각하면 되죠. 바로 그 px의 근을 pa는 0인 걸 설정하면 그러면 fa'는 f'a는 공통인수로서 pa가 0이기 때문에 인수정리에 의해서 0이 되겠죠.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인수정리를 쓰게 되면 fx는 x-a의 qx꼴일 거예요. 분해체에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f'x를 여기서 미분해 보면 이렇게 라이프니츠 룰에 따라서 설명이 되겠죠. 그 말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QA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다가 양변에 f'a를 대입하면 QA 플러스 0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0은 QA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QX에다가 인수정리를 쓰게 되면 뭐가 있게 돼요? X-A 팩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므로 fx는 X-A의 제곱 인수를 가지고 있게 되죠. 이거는 처음 가정 fx가 분리다항식이라는 가정에 위배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제를 활용해서요. 실제로 하나
충분 조건으로서 분류학대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꽤 범위가 큽니다. 표수가 0인 체의 유한학대체는 항상 분류학대체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던 유리수체는 표수가 0이에요. 이를 아무리 더해도 유한번만에 0을 만들 수 없잖아요. 따라서 얘네 유한학대체는 항상 분류학대체입니다. 증명은 지금 걸 이용하면 됩니다. u를 하나 가지고 오고 say px를 이것의 기하당식이라고 선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표수가 0이니까요. 얘네 지금 차수를 생각해 보면 차수가 1인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x-u라서 논의할 게 없어요. 이미 분리당식이에요. 그래서 차수가 2라고 설정할 수 있죠. 예, 2가 되고 그러면 얘네 미분을 해보면 차수가 2인데요. 모닉이에요. 그러면은 차수가 더 떨어지죠. 하나 떨어지죠. 쟁점이 되는 거는 얘네 최고차항이 n이라고 하면 얘네가 n의 x의 n-1인데요. 표수가 지금 0이기 때문에 이 n이 절대 1 곱하기 n으로 이해될 때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얘가 영다항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기하성을 이용할 건데요. 0이 아닌 걸 확인했고요. 만약에 지금 px와 p'x가 공통인수가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공통인수를 sx라고 하면 sx는 뭐예요? px의 배수가 되죠. 맞죠? 그러면 이건 모순이에요. 뭐냐면 디그리를 카운트해 보면요. 디그리 오브 px는 확실하게 더 커요. 뭐보다? 디그리 오브 p 프라임 x보다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게 공통인수기 때문에 요거의 디그리보다는 어때요? 더 커지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px가 기하학이라고 했는데 처음 선언할 때요. 여기 위배되죠. 따라서 결론은 px와 p'x는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까 우리 앞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분리다항식이라고 했죠? 예, 따라서 px는 분리다항식이에요. 예, 그러므로 임의 원소 k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증명 과정이 뭔가 색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요. 확실히 우리 눈에 띄는 거는 요 파트였어요. 요게 n 곱하기 1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표수 0 조건은요. 프라임이 0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넣었더니만 실제로 분류학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선택하면 f'x는 3x 제곱이잖아요. q 위에서 봤을 때는 이건 영다항식이 아닌데요. Z3 위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 3은 0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표수 조건을 이렇게 넣어준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분류학대체가 되는 예를 하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유리수체 위에서 표수가 0인 체 위에서 유한학대체 무조건 분류학대체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원시 원소 정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원시 원소 정리는 임의의 유한학대체인데요. 분류학대체예요. 예를 들면 Q 위에 이런 거죠. Q 루트 2 루트 3 맞죠? 유한차원 학대체잖아요. 그리고 여기 표수가 0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분류학대체에 대해서 이것은 항상 원소 하나를 추가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단순학대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명 과정은 다음 시간에 세세히 따라갈 텐데요. 증명은 이렇습니다. 유한학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해가지고 쓸 수 있었고요. 만약에 바닥체가 유한계면 원소의 개수가 그럼 이미 우리가 했던 게 소위 말해서 원시 원소 곱셈에 대한 생성자였었죠. E는 알고 봤더니만 유한집합인데 그렇죠? F가 유한집합이고 그거 위에 벡터 스페이스가 유한차원이기 때문에 야도 유한집합이에요. 따라서 알고 봤더니 이건 유한체인 거죠. 유한체이기 때문에 E의 단원을 생각하면 야는 하나로 생성돼요. 알파.
그랬을 때 바로 그 알파를 추가한 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바닥체는 무한으로 가정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추가되는 것들이 여러 개인데요. 기납법을 써가지고 두 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적절히 변형하여 하나로 생성된다는 걸 확인하면 끝나겠습니다. 예, 더 나아가기 전에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건 예제인데요. 그러니까 단순 확대가 되는 예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각 작도 3대 불록 문제 중에 하나인 예의, 요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단순 확대체래요. 다시 말하자면 이 3차 방정식은 근이 소위 말해서 실근이 3개 있어요. 분해체가.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중에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새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 거 하니 이 두 개를 맨 첫 번째 걸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돼요. 자, 베타까지 지정을 했어요. 처음 언뜻 보시면 상당히 난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가계 3등 문제 중에서 20도 작도 불가능하다고 확인할 때 쓰이는 건데요. 정확하게 이 20도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보시면 요 식에서요, 300학 공식에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세타를 20도로 설정하면 코사인 3 곱하기 20도는 4의 코사인 3배의 20도 빼기 3 코사인 20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게 60도니까요. 2분의 1이에요. 4의 베타의 세제곱 빼기 3베타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1을 곱하고요. 8베타의 세제곱에 6베타 이 양을 해주면 그러면 0입니다. 즉, 요 뭐라고요? F 베타가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는 찾았어요. 이렇게 베타라고요.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시 여기를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즉 2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코사인 함수에서 이것 말고도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거냐면 코사인 함수를 한 주기를 그려보시면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찾은 게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여기를 찾았어요. 이게 60도라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요. 360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요. 어디요? 소위 말해서 뭐죠? 360도 빼기 60도랑 360도 더하기 60도 두 개 더 있죠. 60도 빼기 60도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다시 하자면 60도의 3분의 1이 20도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3으로 나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따라서 또 다른 게 뭐 있냐면 베타 외에도 코사인 100도하고 코사인 140도가 있습니다. 얘를 x2라고 두고 얘를 x3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베타 공식을 쓰면 요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베타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0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x2랑 x3 모두 다 베타에 대한 식으로 쓰는 데 있어서 이 둘 중 하나만 베타에 대해서 쓸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두 번째 거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코사인 140도는 자 200학 공식을 가지고 활용해 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몇 도죠? 180이니까 40도예요. 코사인 40도는 2 코사인 제곱 20도의 빼기 1이에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 빼기 1이에요. 자, 이게 x3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x3가 뭐에 대해 표시됐어요? 베타에 대해서 표시됐죠. 그러면 자동으로 x2도 뭐겠어요? 베타에 대해서 표시되겠죠. 그러므로 정확하게 x2와 x3는 필요 없이 그냥 q 베타로만 생성되는 단순 확대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제 교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코사인 20도를 2차 함수에다 대입해가지고 나온 값이 요건데요. 그걸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여기가 좌표가 0, 코사인 100도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즉 베타 더하기 x2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 빼기 1은 0이에요.
따라서 x2는 2베타 제곱 빼기 1 더하기 베타예요. 예, 어이구, 마이너스 베타예요. 고맙습니다. 예,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함수값이 얘더라. 코사인 100도예요. 얘가 x2였죠. 예.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소위 말해서 코사인 140도, 코사인 100도, 코사인 20도가 요 3차 방정식의 끈인데 그들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더라. 따라서 요 두 개의 근 모두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코사인 20도에 대한 다항식으로 쓸 수 있더라라는 결론입니다. 자, 또 다른 상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예였는데요. 아마 이건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권 확대체나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say 좌변을 k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기를 k의 q에서의 차원은 이제 확실하게 2인 걸 알고 있어요. q가 표수가 0이니까요. 소위 말해서 분류확대체죠. 유한 분류확대체니까 원시 원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순 확대체로서 하나로만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쉽지 않아요. 소위 말해 원시 원소 정리가 말해주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얘네 두 개를 더해버리면 그걸로 생성이 된대요. 예. 자, 포함 관계를 보시면 물론 이쪽 포함 관계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더하면 얘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포함이 돼요. 반대쪽 포함 관계를 설명하려면 요거에 대한 대수적 연산을 해서 루트 2나 루트 3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체예요. 그러니까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또한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 분모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 3 빼기 루트 2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이것도 들어있고 이것도 들어있대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두 개를 더해요. 2분의 1에 루트 3 더하기 루트 2에 루트 3 빼기 루트 2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있어요? 루트 3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같은 요령으로 이번에는 빼기를 해주겠습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에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루트 2를 해도 여전히 여기 들어있겠죠. 이건 체니까요. 이 얼마죠? 그렇게 계산하면 루트 2예요. 그러므로 루트 2나 루트 3 모두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포함 관계가 지금 증명이 된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Q의 루트 2, 루트 3을 추가한 체는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예, 바로 이렇게 그냥 경험적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알아냈는데요. 우리가 원시원소 정리에서 말하는 바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산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지금 분리다항식에 대한 개념, 분리확대체에 대한 개념을 했습니다. 각각의 원소의 기하다항식이 그것의 분해체에서 분리다항식일 때 분리확대체라고 했었고요. 그랬을 때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미분을 활용하게 되면 표수가 0인 유한확대체는 항상 분리확대체라는 충분 조건 하나 만들었었고요. 바로 그 상황에서 분리확대체, 유한 분리확대체는 알고 봤더니만 항상 뭐예요? 하나의 원소로 추가해서 만들 수 있다. 즉 원시 원소 정리. 다시 말하자면 단순 확대체라는 걸 기술해 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기술했었던 원시 원소 정리의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증명 과정에서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대수에서 하는 셈인데요. 그 셈과 관련돼서 필요로 하는 종결식의 뜻과 그 셈법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